하루에 화장실을 대여섯 번 가면 그중 대부분은 소변을 보러 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대변에 비해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은 한 90% 정도가 이렇게 네.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면 전신에 이렇게 물이 퍼져 있다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영양분을 걸러내고 노폐물이 신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 소변에 그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작용도 합니다. 반대로 소변을 참게 되면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배탈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대변 참는 것보다 소변 참는 게 좀 더 힘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흔히 뭐 오줌보가 터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맞아요. 그 정도로 소변을 많이 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변을 참게 되면 소변을 이제 그 혈액 내에서 신장에서 걸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신장뿐만 아니라 요로를 타고 방광을 하고 생식기까지를 다 신장 기능에 포함을 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서 걸러준 소변이 방광을 통해서 배설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압력이 역류를 통해서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방광과 신장은 겉과 속의 장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지나치게 참는 것은 신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소변을 너무 참아서 예. 환자분이 소변을 못 봐서 참은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참은 게 아니라. 그러면 방광이 너무 늘어나 버리니까 방광 무력증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이 수축 이완 같은 걸 잘 못할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래 참는 거는 방광 기능에도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향을 먼저 줄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소변을 참는 게 아주 안 좋은데요. 네. 방금 이제 서재건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방광 무력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고무줄도요. 어느 정도 이상을 잡아당기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냥 늘어진 채로 있게 되는데 방광도 결국은 다시 수축하지 않고 방광 기능 자체를 아예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뭐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너무 오랫동안 소변을 못 보고 참는 건 정말 방광 기능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 명절날 차 안에서 엄청 찾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애들 보고도 또 참아라 끝까지 이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색깔도 다르잖아요. 소변의 색이요. 그렇습니다. 물때마다. 예. 원래 건강한 소변색은 약간 투명하면서도 약간 흐린 맥주색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굉장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요? 내가 소변을 볼 때 노란색을 많이 띈다. 그 몸에 열이 있다는 얘기고요. 붉은색이 나오면은 혈뇨가 나오는 거고요. 그 버금이라서 담백하게 나오면은 단백뇨가 생기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코카콜라처럼 굉장히 그 새카만 흑색을 나타내는 소변도 있어요. 이거는 심장 질환의 급성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소변 색깔로도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검사를 보통 하면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혈액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당, 뭐 또 고지혈증,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변에서만 볼 수 있는 검사들도 있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하는 거 우리 왜 임신 검사도 소변 검사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보통은 당뇨 있을 때는 왜 당뇨니까 소변으로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염증이 있을 때도 그 소변으로서 검사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방광염도 소변을 보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변도 비중이라는 게 있어서 비중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은 또 다른 질환을 예상할 수 있고 만약에 거품 나거나 이런 소변 많이 보면 단백질 대사가 안 되면서 자꾸 나오는구나도 알 수 있어서 소변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질환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잘 한 번씩 검진 받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상중 원장님, 네. 단백뇨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선 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 콩팥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요 어떤 거름망 같은 거예요. 거름망. 단백뇨라는 건 뭐냐면 이 거름망에 구멍이 너무 큰 거름망이 돼버리는 거죠. 원래 단백질은 상당히 이 크기가 큽니다. 커서 원래는 일반적인 콩팥이라면 그 거름망에 다 걸려야 되는데 콩팥이 안 좋아지면서 망가지면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름망 사이사이에 다 구멍이 뚫리니까 걸려야 될 이 커다란 단백질이 걸리지 않고 다 밑에 쪽으로 빠져서 소변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피 속에는 이 단백질들이 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이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도 운반하고 호르몬도 운반하고 이런 운반체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빠져나가면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부어요.
네, 그리고 숨이 찰 수도 있고 폐 같은 데도 물이 찰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단백뇨가 있다라는 건 정말 건강에 아주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나이보다 더 빨리 늙는 콩팥. 이 콩팥이 늙었다는 건 나도 그만큼 더 빨리 늙는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하면 콩팥을 건강하게 젊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단돈 10,000원으로 지키는 콩팥 건강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산수유가 콩팥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이유는 굉장히 그 새콤한 맛 때문입니다. 새콤한 맛은 피곤했을 때 그 입에 침이 고이게 하고요. 신장 기능을 북돋아줌으로 인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것도 개선시킬 수 있고요. 또 콩팥과 간 기능의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신맛은 근본적으로 콩팥 건강을 회복하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는 대표적인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러니까 산수유가 남자한테 좋다는 게 콩팥의 이로운 식품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는 정력을 보강시켜주고 성기능을 높이고 또 뼈를 보호해준다고 하고 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는 거를 개선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요즘에도 신장의 기력을 북돋았다는 이 산수유가 가장 기본적인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신동규 원장님, 신장의 기운을 북돋는다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신장의 기능이 참 많잖아요.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기 때문에 신장이 허하다라고 했을 때 발생되는 모든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분 대사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또 호르몬 대사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혈압이나 혈당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입니다. 예. 근데 그 산수유가 남녀에 다 좋다고 해야지 남자 정력만 좋으면 뭐합니까? 여자도 좋아야지. 여자는 좋지 않습니까? 광고 때문에 산수유가 그 남성 전용 보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여성에게도 굉장히 그 좋은 보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갱년기 여성의 그 땀이 많이, 열감이 확 나면서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우울증과 안면 홍조를 개선하는 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산수유가 또 그렇게 좋은 이유는 뭘까요, 신동규 원장님? 이 산수유는 꼭 들어가야 되는 약이 있는데요. 다들 너무나 유명해서 아실 겁니다. 공진단이라는 유명한 약이 있죠. 예. 그 보약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산수유입니다. 바로 이 산수유가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초기에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우신 분들의 효과가 있으실 수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요실금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산수유는 하체, 그러니까 골반 이하의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시큰거린다든지 무릎이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을 때도 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불면증 자체는 머리 쪽으로 혈액량이 많이 몰려갔을 때 잠이 안 오는 증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몰려간 혈액들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수유는 남자한테 참 좋은 데가 아니라 사람한테 참 좋은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남녀에게 좋아야지.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젊은 사람한테도 이게 산수유가 도움이 됩니까? 신장 기능이 문제가 없는 젊은 사람한테도?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마르신 분이 혈액량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마른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열이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